저처럼 안 보이고요. 네, 중학생처럼 보이십니다. 네, 근데 중학생은 아니고요. 중학생 자녀를 둔 병준이가 지금 중학생인가? 고3입니다. 아, 고3이구나. 네. 곧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네요. 집을 떠날. 네. 네. 네, 곧 떠날 겁니다. 네. 병준이 걔는 이제 자기 여자를 찾아서 떠날 테니까 그때 아낌없이 보내주시길. 그죠? 예. 오늘 원효정 사장님의 이야기를 좀 함께 들으면서 삼형제 어떻게 키우나, 또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자기계발하나, 또 우리 원효정 사장님은 제가 알고 있는 부자 재테크를 강의하는 분들 중에 솔직히 말할까요? 예, 부자 아닌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원효정 대표님은 예, 진짜 부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늘 괜히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것보다 엄마의 노력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함께 좀 듣고자 합니다. 그죠? 자, 우리 오늘 원효정 사장님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열어 두시고요. 잘 보세요. 강의를 들을 땐요. 괜찮다. 고개 한번 끄덕여 볼까요? 고개 끄덕여 보세요. 재밌다. 그래, 박장들. 으아! 웃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얘기를 잘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메모하실 분들 열심히 따라서 메모하시고, 원효정 사장님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오늘 듣고선 괜찮다 그러면 다 가서 열심히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원효정 사장님의 오늘 이야기, 세 자녀 키우면서 어떻게 자기계발하고 이런 기업했는지 멋진 그 스토리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코칭이 있어가지고 목이 살짝 갔지만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1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요, 이상하게 말이 많아요. 네, 특히 온라인에서 말이 더 많아서 최대한 저도 짧고 굵게 해보겠다 약속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들 셋 엄마로 살아오던 제가 자기계발로 어떻게 1인 기업가로 살아갈 수 있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너무 멋지게 소개를 시켜주셔서 더 얘기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요. 저는 리치앤모어라고 하는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엄마 성장 클래스라고 하는 플랫폼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올해 결혼 횟수로 20년 차, 결혼과 동시에 자영업자가 된 20년 차 자영업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작년 1월에 남편한테 통보를 해요. "나 이제 부자 마녀로 살고 싶다." 그래서 21년 1월부터 경제를 독립해서 저 혼자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프로젝트 3개 운영하고 있고요. 시간관리 강사이자 재테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21년 3월부터 책을 한 권씩 출간을 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저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수님께 배운 바로는요, 항상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의 사명을 꼭 앞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요, 삶의 변화와 경제적 여유를 꿈꾸는 그런 3040 엄마들의 의미 있는 성장을 돕는다는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평범한 아들 셋 엄마이자 중국집 아줌마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누군가에게는 멘토가 되어 드릴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좀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요, 크게 3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시간, 목표, 재무 요 3가지 영역의 이야기들을 제가 제 손에 두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1인 기업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시간, 목표, 재무, 이 3가지를 손안에 놓고 이 3가지의 주도권을 갖는 순간 저는 제 삶에, 그리고 우리 멤버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장표가 바로 넘어갔는데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돼지고기는 아니고 아기 돼지 삼형제를 키우고 있는 저는 아들 셋, 아기 돼지, 그지? 셋을 둔 못난이 아들 셋을 둔 중국집 아줌마였습니다. 제가 아침 10시에 출근을 해서요, 밤 9시에 퇴근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2019년, 20년까지만 해도. 그때 제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사람입니다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예, 제가 요 얘기를 하면요. 두 가지 반응을 보이세요. 첫 번째는 너무 놀라시거나 두 번째는 "어쩌다가 그렇게 힘들게 사냐?"라고 반응을 해 주시죠. 네. 제가 이렇게 아침 하루 11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새벽 3시를 깨우는 이유는요. 저에게는 정말 절대적으로 시간의 결핍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자동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그 시간의 결핍을 새벽 시간을 통해서 좀 해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들 셋을 키우고 있고요. 큰애는 고3 이고 둘째가 중3, 초등학교 4학년째 막둥이 이렇게 셋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에게 좀 둘째가 좀 아프게 태어났어요. 아이가 인제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14살 중학교 1학년 될 때까지 한 총 전신 마취하는 수술을 한 5번 정도 겪었고요. 네. 그 아이가 조음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 아이 5살 때부터 8살 때까지 꽉 채운 4년 동안 일주일에 2번 아산병원에 언어 치료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언어 치료를 하러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만 다닌 건 아니었고요. 하루 11시간 장사를 하는 거는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시간을 좀 되게 쪼개서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 사진은 제가 아이를 수술방에 넣어 놓고 앞에서 펑펑 울면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네. 결국 제가 이제 좀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대학을 다니다 결혼을 했었고 결혼하자마자 첫째가 들어서서 거의 매년 휴학을 했었어요. 휴학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휴학을 하다가 아이가 인제 수술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제가 제 학교의 졸업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서 저는 학교 졸업장 대신 아이를 선택하고 학교를 자퇴를 합니다. 네. 한 학기 남겨 놓고 자퇴했거든요. 저희 엄마 되게 속상해하셨어요. 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14년 될 때까지 아이의 병원 케어는 오로지 저의 몫이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독방 육아라고 하잖아요. 시어머님이나 친정엄마가 "나는 애는 못 봐." 하는 분들이셔서 애를 들쳐업고 장사를 했었고요. 하루 11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너무 이상하게도 하루 24시간을 내가 내 삶을 사는데 정작 그 하루 24시간 중에서 나를 위한 시간은 잠자는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퇴근할 때 제가 저희 남편한테 매일 투덜거렸던 것이 "당신은 집에 가면 잠이라도 자지? 나는 집에 가면 또 다른 출근길이다, 집에 가는 길이." 그러면서 그냥 투덜대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뭐 이런 자기 계발을 알거나 이런 뭐 다른 세상이 있다거나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었거니와 늘 뭔가 시도해 봤지만 자꾸 하다가 그만뒀어요. 꾸준히 하는 걸 진짜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룸미러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늘 하다가 과거에 안 됐던 그 사실을 다시 복귀하면서 뭔가를 시도를 해 보고 싶어도 '역시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그 룸미러 증후군 때문에 제 그 주변을 굉장히 두껍게 벽을 둘러치고 그 안에 있어야 내가 좀 안전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컴포트 존을 고수하고 그 속에서 변화하고자 노력은 절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나를 위한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선택한 것이 새벽 기상이었어요. 미라클 모닝을 쓴 할 엘로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기적이 찾아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새벽 기상을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기상을 하니까요. 제가 어느 순간 좀 시간에 쫓겨서 허둥대는 것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의 뇌는 한 번에 큰 성공을 한 것보다 여러 번의 작은 성공을 더 잘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삶의 주도권이 저한테 넘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 기상이라고 해서 그냥 새벽 시간만 깨운 것은 아니고요. 새벽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제 삶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새벽 기상은 가장 저의 삶을 바꾸는 가장 핵심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책 더 원싱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처음엔 작은 도미노 조각이요. 결국 그 다음 도미노들을 막 쓰러뜨리면서 높은 빌딩의 그 도미노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겐 이 가장 작은 벽돌이 저에게 있어서 새벽 기상이었습니다. 네, 제가
제가 새벽마음 정원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우리 엄마들한테 "새벽을 깨워야 된다. 쪼끔만 일찍 일어나세요.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세요."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일단 새벽 기상 하겠다고 시작하신 분들께는 꼭 수면 시간의 총량을 계산을 하고 나에게 맞는 시간을 결정 지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음. 제가 여기다가 폰트에다가 색을 입혔다시피 모든 건 나였어요. 예. 음. 나를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맞는 시각과 나에게 맞는 루틴 그리고 나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가져가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음. 새벽이었습니다. 네. 떨리네요. 네. 이렇게 떨리는지. 네. 제가 재밌어요. 2019 네. 년 장사할 때 저의 하루였어요. 예. 제가 오전 7 시부터 밤 10시 반 잠들 때까지는 전부 아이들을 위한 시간, 가게를 위한 시간, 예 그냥 남편을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새벽 3 시부터 7 시 요 4 시간만 저를 위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 4 시간 동안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네. 어쩔 때는 그냥 산책을 갔다 오기도 했고요. 어쩔 때는 저렇게 신문도 보고 되게 알차게 쓸 때도 있었고요. 우리 새마정 식구들이 톡방에다가 "비 온다."라는 말만 띄워 주시면 제가 다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어요. 비냄새, 풀냄새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새벽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막 남들이 독서하니까 따라서 독서했었고 일기 쓴다니까 같이 일기 썼었고 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그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 미라클 모닝을 쓴 할 엘로드가요. 본인이 인제 이분도 암에 걸려 가지고 이제 아팠다가 다시 나은 분인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쓴 책 그 미라클 모닝은 엉망이 됐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새로 낸 책 미라클 모닝 기적의 공식이라는 책에다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좀 쇼킹한 얘기를 해요. 자기 계발 중독자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사람들이 뭐 변하겠다고 시작한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음. 설사 변하려고 시작을 해도 지속하지 않더라. 그리고 끊임없이 같은 것을 원하면서 계속 줬더라.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들을 얻으려고 하더라. 그런데 매일 자기 계발을 자기 계발 활동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충분하지.'라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계획만 세우고 달성하지 못해서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계발 중독자가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죠. 저도요. 제 처음에 자기 계발 막 알고서 '이런 신세계가 따로 있을까?' 했을 때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 남들이 하면 다 좋다고 하는 모습 거기만 따라가기 급급했어요. 그러다가 그 할 엘로드가 한 얘기도 있었고 저도 어느 순간 중심에 내 자신이 없었더라. 네. 그 새벽 새마정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도요. 다른 분의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요. 갑자기 막 동기부여가 막 되셔 갖고 막 의지 뿜뿜해서 당장이라도 막 세상을 바꿀 것 같이 시작하시다가 며칠 지나서 그게 흐지부지 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는 동기부여는 우유와 같다고 생각을 음. 합니다. 굉장히 유통기한이 짧아요. 네. 그리고 흰우유 열심히 먹던 분들이 어느 순간 더 센 자극 초코우유, 딸기우유 이런 거 먹는 순간 흰우유가 맛이 없어져요. 네. 외부에서 떠먹여 주는 그런 자극은 외적 동기 즉 외적 동기는 그 기간이 굉장히 정해져 있고 짧았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아닌 내 스스로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본질을 따지는 그런 내적 동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선의 끝을 안으로 돌려서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앞으로 넌 어떻게 살아야 너의 남은 삶이 행복할 것 같니?" 이 질문을 저한테 하게 되니까 저에게 있는 시간, 저에게 있는 독서, 저에게 오는 뭐 일기, 감사일기 모든 것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이 좋아졌어요. 음. 그리고 새벽에 뭔가 책을 읽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가 기특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큰 목표를 명확하게 그리기만 하면 알아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대신에 실제로 그 목표에 접근하기로 해야 한다고 할 엘로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표는
나에게 의미 있는 목표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도 많고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목적인 분들도 많고 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다 목표로 삼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그냥 단지 누군가의 시선에 맞춘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목표인지를 한번 되짚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달라이 라마가 했던 말인데요. 네. 매일 아침 눈 뜨면서 생각할 때 '아 오늘 아침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얼마나 행운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봐라. 그리고 달라이 라마는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타인을 이롭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에서 교수님의 말씀하고 굉장히 맥이 통하죠. "우리는 세상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 같아서 네 항상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삽니다. 시간의 결핍을 하는 방법은 저에게 있어서는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이었어요. 시간을 관리를 해야 그 시간의 결핍에서 내가 좀 방법을 찾아내게 되더라고요. 시간 관리하면 제일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피터 드러커가 너의 시간을 알라라고 얘기했듯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아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야 했습니다. 네. 피터 드러커는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관리한다고 해요. 시간을 일단 기록할 것, 그리고 시간을 피드백할 것, 그리고 그 시간을 묶음으로 모아서 사용하라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피터 드러커가 던져준 이 3가지 단어를 일단 기록하고 피드백하는 것은 바인더를 통해서 구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하면서 시간을 묶음으로 사용하는 것을 새벽 기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자기 계발을 하다가 또 혹은 새벽 기상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성과라는 것을 찾으세요. 근데 제가 제 시간을 성과로 좀 이어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해내는 작은 목표들, 그리고 그 목표들이 모여서 4개월, 1달, 6개월, 1년, 그리고 최종 이 목표들의 그 중심이 방향이 똑같아야 되더라. 그리고 이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 시간을 깨우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나만의 이유를 찾아야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제가 다른 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는데 2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시간을 빽빽하게 테트리스 하듯이 쓰지 말 것. 반드시 시간의 의미와 그 시간의 밀도를 한번 생각해 볼 것. 그리고 진의를 불러내야 했죠. 네, 나에게 한정된 시간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해내는 것. 이 역시 시간의 의미와 밀도를 좀 높여 나가다 보면 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리피 바인더를 가지고 이걸 구현해내고 있고요. 네.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글귀가 나와요. 이 글귀가 굉장히 저한테는 처음엔 되게 쇼킹했었고 거의 저는 첫 번째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 이 이야기 되게 쇼킹했었고 이 이야기 중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네. 하루를 설계하는 사람이 인생의 승자가 되더라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루를 시작할 때 제가 그 하루를 "너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 같아?"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저하고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관리하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면은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루 열심히 사는 것에 그쳤는데 그 이유는 삶의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을 때, 즉 그 목표가 나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목표가 아니었을 때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일로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목표가 되게 중요했었고 저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어요. "성공한 보통 사람은 천재가 아니다. 평범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근데 그 평범함을 비범하게 발전시킨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엇이든 주의 깊게 할 것, 그리고 목표를 바라보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 관련된 책을 많이 보고 목표에 대한 책을 많이 봤는데요. 항상 이 둘이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더라고요. 결국 이 둘은 순망치안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관리를 잘하고 싶으면 내 목표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 목표를 알았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공부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드림리스트, 저의 씨앗 도서였어요. 짐 로니슨 이 드림리스트라는 책을 보면은 목표를 세우는 목적은 그것을 달성하느냐 아느냐가 아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어서 어떤 목표라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예.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표를 도출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목표를 설정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0년 전에 나에게 10년 후에 내가 이야기를 해 주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10년 후에 나한테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 보면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목표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죠. 제가 가장 중심에 두는 질문은 그래서 이거였습니다. 네. 10년 전의 저, 20대 30 대의 저는요. 좀 짠했어요. 안타깝고 어쨌든 아우 내가 한심하기도 했었고 네.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이렇게도 살 수 있었는데.' 근데 그 10년 전의 저한테는요. 지금의 저가 없더라고요. 10년 전에 저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0년 후에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52 세의 원효정 너는 되게 멋있을 거거든. 네가 그렇게 멋있게 살 수 있었던 거는 10년 전의 나 41세 원효정이 정말 치열하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너 나한테 감사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나의 목표, 목적 그것이 곧 사명이었고요. 그 사명을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한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1 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심에 저를 항상 두었었고요. 이 루트대로 제가 좀 생각했던 것은 2019년 당시에 저는 2026 년에 멘탈 트레이닝 센터를 설립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네. 그때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제가 되게 자존감도 낮았고 멘탈 관리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왜 건강을 챙기려고 헬스장은 가는데 왜 마음이나 멘탈을 챙기려면 왜 심리치료센터나 정신과 병원에 가야 될까? 그럼 마음을 치료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얘를 먼저 점을 찍어요. 얘를 먼저 점을 찍은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했더니 일단 남편을 은퇴시켜야 제가 중국집을 안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센터를 세우기 전에 남편을 은퇴시키는 게 더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은퇴시키기 전에 저는 라이프 코치로 좀 왕성하게 활동하고 싶었어요. 그분들을 좀 돕고 싶어서. 그리고 라이프 코치로 왕성하게 활동하기 그전에는 그래도 '내가 다른 분들과 성장 모임을 운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요. 그럼 올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9년, 20년 그 2년 내내 정말 내가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들을 제가 많이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블로그를 한다고 하니까 나도 블로그 배워야지. 누가 책을 읽으니까 나도 읽어야지. 누가 부동산 갖고 돈 벌었으니까 나도 해야지 했다면 되게 재미가 없었을 텐데 저는 이 멘탈 트레이닝 센터를 세워서 다 나눠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다 보니까 정말 뽕 뽑아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강의도 되게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그 센터를 설립해서 자존감을 찾는 일을 제가 돕고 싶다라는 저의 가장 처음에 세운 사명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 자체로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존재로 알면서 살아가게 하고 싶다라는 그 사명이 지금의 사명으로 변화하였고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막 읽으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모습을 내가 이미 이룬 것처럼 쓰라는 이 책의 내용 때문에 제가 2017년 당시에 1 번부터 10 번까지 내가 미래에 나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정말 모습을 되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던 자기 학원표가 있었어요. 이걸 아침마다 그냥 읽었었는데 어느 순간 여기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 10 가지 중에서 한 2 가지 빼고는 거의 다 져서 계속 업데이트해서 지금은 내용이 조금 달라졌지만 저는 그래서 원력을 믿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는 얘기 그 말에는 그렇게 힘이 있더라고요. 시간의 결핍과 더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돈의 결핍도 저희가 되게 가난했던 사람이고 네. 제가 되게 가난했던 사람이었고 저희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다 가난하셨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었고 돈을 근데 넉넉하지 않은데 펑펑 썼던 사람이어서 돈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결핍도 굉장히 강했고 그 돈에 대한 결핍이 강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저희 그 시아버님께서 그
술을 드시고 어디 가시다가 이제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시면서 목을 다치세요. 목을 다치시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고 침대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을 제외한 나머지 시댁 식구분들이 전부 잠수를 타십니다. 핸드폰 번호 바꾸고 이사를 가세요. 네.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둘째 수술비로 모아놓은 그 통장도 깨야 되는 상황도 생겼고요. 네. 근데 내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의 케어 그리고 아버님의 병원비가 모두 다 저희 몫으로 떨어졌고요. 그때 그 상황에서 그 돈이라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네. 돈은 정말 그 사람의 밑바닥을 드러나게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돈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졌었고 그때부터 돈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야겠다 싶어서 2017년, 18년 요때부터 돈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 읽었던 책은요.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었고요. 이 책에서 불타오르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던져줘요. 네. 내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잡히지 않던 그 부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내가 명확하게 나 진짜 꼭 이거 해야겠어라고 불타오르는 그 소망으로 자리 잡고 나니까 내가 오늘부터 반드시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선명하고 절실한 목표가 저에게 좀 자리 잡았습니다. 되게 절실했어요. 제가 굉장히 절실했는데 제가 절실했던 이유는요. 제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5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 일단은 남편을 은퇴시켜줘야 저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남편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했었고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나이 들어서까지 그렇게 일하면서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남편을 은퇴시켜주는 게 저에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네. 그리고 저희 둘째는 아직 계속 수술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아프게 낳아준 것도 미안한데 그 때 맞춰 수술도 못 시켜주면 너무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정말 절실하게 돈을 모아야 됐어요. 그리고 아버님 일을 겪으면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시어머니와 저희 부모님 또한 그 돈 때문에 외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요. 아이들 때문에도 그랬고 그리고 5번째 얘기는 저희 아버님이 겪은 일이거든요. 네. 늙어서 내 아이들이 혹시라도 내가 돈 달라는 말을 할까 봐 내가 하는 전화도 안 받고 나를 외면하는 그런 일이 너무 슬펐어요. 네. 저희 아가씨가 뭐 아버님이 전화하면은 일부러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그러면 "아버지 보나마나 또 돈 달라고 하니까."라는 얘기를 여전히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우리 아버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늙었다가는 아이들에게 짐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5가지를 적다 보니까 '꼭 해야겠다. 진짜 해야겠다. 내가 여기서 이 가난의 대를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돈 공부를 막 하려다 보니까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책을 막 보다 보니까 책에서 자꾸 이 자본주의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고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알아야 우리가 그 돈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돈이 단지 그냥 돈이 아니라 나는 돈을 좋아하고 나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이 나한테 있으면 좋겠고 돈이 나에게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있도록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사는데 그 돈이라는 것이 내 삶을 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돈을 열심히 모으고 불리고 벌고 있습니다. 네. 저의 그 출발선은 가계부였어요. 네. 정말 제가 뭐 재테크를 너무 화려하게 막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가계부부터 시작을 했었고 부자가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건물주나 재벌이나 이런 부자가 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내가 아이들 옆에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내가 아픈 아이를 병원에 넣고 아이 혼자만 놓고 가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했었고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돈을 벌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열심히 봤었고 그리고 강의 열심히 듣고 경제신문 열심히 보고 있죠. 제가 제일 중국집 일하면서 애새 키우면서 바쁘게 살던 애가 책을 읽을래는 책이 안 읽혀서요. 좀 쉬운 책부터 조금씩 읽기 시작했었고 그때 한 1년 반 정도 읽은 책을 제가 도서관 대출한 내역을 좀 뽑아 보니까 한 200권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미쳤다 그랬어요. 하루 11시간 일하는 애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책까지 보고 있다고 되게 미쳤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 5가지 이유가 가슴에 있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돈을 공부한 지는 5년 정도 됐었고 자기 계발은 2019년부터 했기 때문에 3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저는 5 식구가 한 달 생활비 80만 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돈이 한 푼도 없다가 아파트를 장만하면서 돈이 한 푼도 없고 대출만 이만큼 꼈었거든요. 대출금은 대출금대로 갚고 또 종잣돈은 종잣돈으로 모아서 1억 이라는 돈을 3년 만에 모으게 되고요. 지금은 인제 어느 순간 제가 회사도 운영하게 됐고 다주택자도 됐고 배당금도 받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산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붙자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다주택자가 됐고요.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의 수익이 생기면 10% 떼서 남편 줘요. 남편 주는 그런 사람도 되었습니다. 돈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리고 가계부 열심히 써야 됐었고 그리고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그 전략 독서 열심히 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 소득도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인제 부자 마녀로 살겠다."라고 남편한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인제 어느 순간 제가 버는 소득이 인제 우리 남편의 월급을 쪼끔씩 뛰어넘게 되고 1 인 기업가로 이렇게 열심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의 파이프라인은 그냥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저는 1 인 기업을 시작을 했었고 제가 블로그만으로 여러 가지 성과를 쪼끔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1 인 기업가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제가 2019년 3 월에 적은 요 1 인 그 꿈 리스트에 적힌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가계부로 부자 된다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제가 2019년 3 월에 적었었는데 실제로 그 "가계부로 부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2020년에 강의도 시작을 했고요. 많은 분들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책도 출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분들하고 공저책도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였던 돈 관리하는 그 노하우를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시간을 관리하는 그 노하우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재테크 강의, 그리고 책을 통해서 멘탈을 부여잡는 마음관리 전문가로서 열심히 살고 있죠. 네. 그리고요. 저희 그 교수님한테 배운 건데 그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였는데 한 달에 한 번 "우리 사람들하고 정기적인 세미나를 열어라."라고 하셔 갖고 매달 이제 마녀 살롱이라는 걸 개최를 하고요. 인제 올해 벌써 1 년이 됐고 최근에 더 많은 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내 삶에 대한 얘기,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학기 남겨 놓고 학교를 자퇴를 했는데 그 한 학기가 미련이 남기도 했었고 배움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재입학을 한 케이스인데요. 재입학을 하러 갔더니 인제 교수님께서 "공공학번이 왜 20 년이나 넘어서 이제 와서 학교를 다니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큰애가 고3 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아니 큰애를 학교를 보내야지 왜 엄마가 왔냐."고 또 뭐라고 하시기도 하셔서 내년에는 저희 아이도 가고 저도 계속 올해는 내가 가고 내년에 아이가 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못다한 학업도 지금 열심히 마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요. 저는 지금도 1인 지식 기업가로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그 3년 동안 자기 계발을 하면서 제가 뭐 바랬던 모습들 그리고 꿈꿔왔던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 이뤄가고 있어서 지금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 남편의 월급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네. 열심히 한 길 한 길 그냥 뚜벅뚜벅 갔을 뿐인데 그때마다 저에게 다양한 기회의 문이 열렸던 것은 실천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천이었던 건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과 목표와 그 재무가 그 세 가지를 다 손에 넣게 되니까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웃기다기보다는 좀 신기한 것은 저희 아이들이요. 제가 쪼끔 육아 부분에 빵점이라서 아이들 어렸을 때 책을 그렇게 읽히려고 푸시를 했었고 한 7-8 과목씩 막 학원을 막 돌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중학교 1 학년 때 번아웃이 와 갖고 저하고 대판 막 전쟁을 불사하고 싸우고 책을
페이지도 안 읽던 아이들이 제가 3년 동안 책을 읽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순간 바뀌어서 저희 큰애가 "엄마 책 뭐 읽으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게 되고요. 바인더를 같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더 나아가서 저희 남편이 새벽 기상을 하고 있고, 책 한 권도 안 읽던 저희 남편이 먼저 제안을 해서 가족 독서 모임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제가 변화하면서부터 저희 가정이 많이 변화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에게 오신 분들, 제가 돕고자 하는 그분들이 저에게 왔을 때 "시간의 주인이 됩시다."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 돈의 주인이 됩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됩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과 돈의 주인이 되어가는 저의 중심축은 진짜 절실함 아니면 꾸준함, 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꾸준히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지금도 한 발 한 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과 같이, 결이 같은 우리 멤버분들과 같이 엄마 성장 클래스라는 공간에서 삶을 변화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잘 들으셨어요? 네. 더 깊은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질문을 갖고 좀 나눠볼까요? 좀 일찍 끝내셨는데 저도 좀 물어볼 말씀이 많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떠세요? 들으시면서 뭐가 좀 기억나시는지, 아니면 뭐 질문도 좋고요. 뭐 질문할 때 내가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마 우리 원은정 대표님, 병준이 엄마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질문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함께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질문을 한번. 네. 네. 오늘 삼형제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셨네요. 네. 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자, 질문 있는 분 오른손 드시면 제가 발언권 드리면 이렇게 질문하고 서로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드릴까요? 네. 그래서 요즘 병준이 아빠 마음은 어떤가요? 네. 안 들려. 왜 갑자기 안 들리지? 나만 안 들리나? 안 들려요? 네, 들려요. 됐어요? 네. 네. 저희 남편이 저보다 11살이 많아요. 11살? 11살이 많아. 잠깐만. 11살이 아니, 많아요. 대학교 때 결혼했다는 건 진짜, 나도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는데 그 일이 흔치 않는데. 예. 그거 하나 그게 물어볼게요. 어디서 만났어요? 혹시 뭐 그때도 애기 아빠가 사업을 하고 있었나요? 예, 저희 남편이 중국집을 운영하고 그럼 짜장면 먹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소개해서 만나긴 했는데요. 네. 알고 보니 저희 학교 앞에서 중국집을 했어요. 그래서 스쳐 근데 지나갔었으니까. 그분이 11살이 많은 중국집 사장님, 네. 무슨 매력에 빠졌을까? 그분은 땡 잡았네. 그분 좀 잠깐 오라고 그래봐. 그분이 완전 땡 잡았네. 완전 여대생인 거야, 아니야? 휴학생. 휴학생. 사실 아니, 11살 연상인데 휴학생이란 말이야? 이해가 안 돼. 네. 제가 사실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싸우시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우울증이었고 아버지가 막 이렇게 해서 되게 오늘 많이 별 얘기 다 싸우시다가 하네. 예. 그랬는데. 되게 많이 싸우시고 네. 저희 엄마가 이렇게 한 번 우울증이 시작되면 자리를 보존하고 누우세요. 한 달, 두 달을. 식사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저희 엄마가 막 하숙할 때도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하숙생들 밥도 차려주고 막 엄마 역할, 동생들한테 엄마 역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렸을 집이 때부터 싫었어요. 완전 또순이었구나. 집이 싫었어요. 집이 싫어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 선배들이 너무 예뻐해 주니까 집에 거의 안 들어가고 학교에 학생회 하고 술 먹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학교에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애가 이제 저한테 학생회장 제안을 하고 총학생회장 제안을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총련이라는 게 좀 있어서 단과대 학생회장이나 총학생회장을 하면 수배를 당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엄마 또 쓰러질 것 같으니까 학교에서 도망을 칩니다.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집에서 도망치고 도망쳐서 싶고 결혼한 거야, 그러면? 네, 근데 그때 결혼이 아니라 남편이 거의 가출이네.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전 남편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사랑 고백이야, 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도피처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내가 내 가정을 꾸리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래서
짜장면집을 근데 선택하셨고. 네, 근데 철딱서니가 없었던 거지. 이제 결혼을 음. 하면 더 큰 책임이 부여된다는 걸 모르고 이제 가다 아니야, 원래 보니까 사랑은 그렇게 배는 게 없을 때 하는 게 사랑이야. 그럼. 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어. 주어진 임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 도망을 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차마 애들한테서 어. 도망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거기서 셋을 낳군요. 남편이 머리가 좋네. 예. 손녀는 절대 셋을 두고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책을 인제 열심히 읽은 그렇게 아버지시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남편 또한 자기한테 책임감만 많이 부여가 되잖아요. 그렇겠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저희 남편의 마음, 남편의 음. 생각에 대해서 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저녁에 밥 먹을 때. 뭐라고 음. 질문해요? 질문 한 가지만. 오늘 그러니까 저 되게 웃긴 게 오늘 저희 남편이 12시간 일을 하니까 응. 아침에 가게 들어가면은 밖에 나오지를 못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이 웍질을 하고 있으니까 웍질 주방에서. 그래서 제가 어. "오늘 가다가 나뭇잎이 다 떨어졌는데 난 당신 생각이 너무 났다. 근데 당신은 어. 오늘 무슨 생각했어?" 이런 걸 질문을 눈물 나겠다. 근데 그러면 그 무뚝뚝한 남편이 다 이렇게 얘기를 받아주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 당신한테 다 얘기해야 되냐? 그렇지. 내가 남잔데 말이야. 그쵸. 나 근데 웍질하는 남잔데 내가 그런 거 다 얘기해 줘야 돼? 이럴 수 있지. 그쵸. 근데 인제 제가 너무 궁금하기도 했었고 "당신이 좀 짠하더라." 이런 얘기 좀 하니까 인젠 우리 음. 남편도 저에 대해서 자기 얘기 많이 합니다. 어. 예. 갑자기 짠한 질문을 던지지, 남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그리고 이 여자가 새벽에 일어나지, 책을 열라 읽으면서 돈을 벌지. 이게 불안할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남편이 하는 얘기가요. 네. 한 40-50대 되는 남자들은 책임만 많이 부여받지 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더라. 외롭대요. 어. 그래서 남편한테 저도 제 얘기 많이 하고 남편도 저한테 얘기 많이 해서 자,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자, 오늘 저녁 때 남편분에게 뭐라고 질문하면 좋을까요? 오늘 하루 종일 내 생각 몇 번 했는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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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게 나만 닭살이야? 나만 그런 거예요? 네. 저희 남편 10번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서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집사람 뭐라고 얘기할까? 밥이나 먹어 그럴 것 같은데. 대단하시네.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게 얘기를 하니까 같은 곳을 보고 가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고 네. 본인이 그렇게 아이들하고 노력하면서 남편도 좀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효정 씨는? 원래 저희 남편이 저를 좀 100% 믿어주는 건 있는데 예. 근데 그 지지해 주는 그 마음이 더 커졌고 그리고 우리 둘이만 똘똘 잘 뭉치면 지금 다시 바닥을 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년 됐거든요, 결혼. 그러니까 보니까 결혼하고 병준이 바로 가졌네, 그죠? 네. 네. 그 남문꾼은 선녀를 너무 사랑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차례로 빨리 난 거죠, 그죠? 네.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찐타임을 아이들하고도 해요. 아이들한테도 뭐라고? 너 오늘 엄마 생각 몇 번이나 했어? 그거? 지금 아니고 애들 그러니까 기절할 텐데 남자애들이. 저희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셋을 다 불러놓고 하지는 못해서 오늘은 큰애, 내일은 둘째, 모레는 막내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거 식탁에 괜찮네. 앉아서 그렇지. 식탁에 한꺼번에 앉아서 하면은 걔네들이 서로 눈치 보니까 한 놈씩 데려다. 예, 앉아서 눈을 보고 눈을 보고. 30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그냥 얘기예요? 저희 아이가 지금 첫째는 배우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오디션도 보고 CF도 병준이는? 드라마도 촬영하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생겼구나. 아빠 닮았네. 조금 네. 미남이구나. 네. 네. 먹지 그러니까 잘하는 미남이구나. 아이가 앞으로 네가 생각하는 미래, 너가 지금 음. 하고 있는 일의 의미, 음. 너의 하루의 시간에 대한 너의 밀도 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봐요. 그런 걸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요? 어때요? 처음에는 삐딱하니 앉아서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자기 약간 방어하지. 엄마가 왜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나. 결국 이렇게 물어보다가 기승전 성적표 갖고 와 이럴까 봐.
그래서 닫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아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3 때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음. 아이는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면서 어. 사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야, 참 대단하네. 예. 아주 음. 따뜻한 가정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지내고 계시죠? 네. 예, 다 여러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디 또 질문 있는 분 질문 우리 손 드시고 질문하세요. 네.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게 답입니다. 끝나고 나서 괜히 후회하고요. 할 걸 그랬어 그러지 마시고 손을 드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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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시고 네, 우리 조미연님. 네. 바쁘신 와중에 새벽 기상하신 게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 새벽 기상은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아, 네. 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근데 이제 루틴을 잡아서 막 이렇게 한 거는 3년 정도 됐고 그전에 우리 멤버들은 다 아는데 살 빼려고 아침에 한 6시에 일어나기 시작해 갖고 살을 운동하고 뺀다고? 그 몸에 무슨 네. 살을 빼요? 제가 여기서 한 20kg 불었다고 생각했어요. 살이 엄청 그러면 완전히 쪄서 짜장면집 아줌마 부럽다고? 그걸 뺐어요? 네. 그거 이제 한 1년에 걸쳐서 집에서 홈트하면서 이제 6시 일어나서 운동하고 해 가지고 예, 우리 남편이 앞에서 짜장면 짬뽕을 먹어도 나는 닭가슴살 찢겠다라는 마음으로 어, 1년 동안 살 빼려고 시작을 진짜 했고요. 집이 네. 짜장면집인데 다이어트 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17년부터 새벽 6시 일어나서 운동하는 걸부터 시작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돈 공부에 꽂혀서 책 읽는 걸로 시작을 했었고 새벽 3시에 일어나기 시작한 건 19년부터 네, 시작했어요. 그래요. 어떤 책을 좀 읽으셨는지 추천 도서 한 3권만 추천해 주세요. 아까 그 나폴레온 힐 책 나폴레옹 힐 책. 네. 맞아요. 그리고 나 빅터 있고 나 인생. 프랭클의 그리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도 너무 죽음의 좋았고요. 수용소라서. 네. 그리고 아잔 브라우마가 쓴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이 책 너무 좋았고요. 좋습니다. 네. 책은 꼭 누구한테 추천을 받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 더 의미가 있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추천도 받고 여러분 스스로도 찾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 더 하고 싶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질문. 네, 우리 김정은님 손 드셨어요? 네. 마이크 여시고. 네. 저도 지금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 음, 달에 그 한 100 정도가 그냥 맞아요.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애도 대학생이거든요, 큰애가. 그리고 밑에 아이들도 이제 중고등학생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원효종님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형제가 셋인데 아무도 돌보시질 않는 거예요. 다 그 연락이 두절되고 저희만 이제 이 모든 짐을 지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말씀. 저렇게 애쓰시는 우리 김정은님에게 우리 원효종 사장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저는 그때 저희는 시댁 식구들 다 5 남매거든요. 그때 저희는 병원비가 20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근데 이제 쪼끔씩 나눠서 내자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아가씨가 100만 원 준 게 한 번 100만 원 줬었고 저희 형님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형님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옳게 "쪼끔만 기다려 봐. 언젠가는 길이 있겠지."라는 카톡을 하나 남기시고 잠수를 타세요. 예. 그러니 그때 마음이 어땠어? 제가 그때 그 형님한테 형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저는 병현이 수술비 그렇지. 통장도 깨야 돼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 일이 아니면 내 문제가 아니면 별 소용없구나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저희 제 진짜 그 아이 수술비 통장이면 뭐 다 깨서 마이너스 통장 다 해 가지고 예. 간병비가 제일 비쌌고요. 병원비도 그렇지. 만만치 맞아. 않았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이 제일 컸었고 저희 아버님이 1년 그렇게 편찮으시다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돌아가셔야 끝나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저희 그 시댁 식구들은 임종 직전에 다시 모였어요. 아버님 아이고. 보고 가셨는데 아무도 저한테 사과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살아요. 이게 형제가 더 무서워요. 예, 이게 왜냐면 가족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당연하다.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잖아요. 근데 조금 당연하다. 뭐 너니까 이렇게 하지 이러는 생각이 오히려 이렇게 사회에서 만난 사람보다 형제가 더 강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에 상처받지 마시고 상처 받으실 분은 아닌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원혜정 우리 병준이 어머니는 좀 젊을 때부터 좀 그런 환경에서 좀 열심히 사는 어떤 연습이 좀 많이 되셨군요. 그랬나 봅니다. 뭐 그 나한테 물어봐. 나는 알지도 못해. 그냥 그런 것 같아. 예. 그런 네. 환경이 또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또 지금의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죠? 좋습니다. 둘째는 건강해요? 둘째가 이제 작년에 인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엄마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고. 끝났다. 예. 그 얘기 그래서 들으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정말 주책맞게 펑펑 울다 왔어요. 네. 펑펑 울다 뭐가 왔습니다. 주책 맞아. 의사 그 주책 맞은 건 의사가 주책 맞지. 예. 네. 효정 인제 씨는 너무 근데 잘했죠. 네. 저희 둘째가 되게 강하게 커졌어요. 네. 인제 그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아이였는데도 이 얼굴 장치도 쓰고 학교에 가는 상황도 많았었고 그래서 "정 네가 싫으면 안 해도 돼. 엄마 학교 그만둬도 된다."고 이렇게 말도 했는데 음. 엄마가 괜찮다고 눈 나쁜 사람 안경도 쓰고 다니는 건 똑같다고 음. 그리고 저희 아이는 제가 자기 때문에 우는 거 제일 싫어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교수님 저는 그 아이 얘기하면 울어요. 그래서 오늘 애기 얘기를 딱 뺐던 게 저는 애 아니 얘기하면 오늘 울어요. 이 세미나 주제가 재테크 강의가 아니고 부모 자녀 리더십 세미나인데 자녀를 빼고 울면서 해야지. 그래요. 뭐 우는 게 답은 아니니까. 여기 채팅창에 고선아 님이 올리셨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요즘 슬럼프를 겪으면서 다시 마음을 재정비하고 재충전해서 다시 루틴을 찾아갈 것 같아요. 강사님의 절실함, 도전, 꾸준함, 노력하신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죠? 말씀해 주신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말씀들 이렇게 해주셨고,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으셨죠? 네. 그죠? 예. 고선환 님. 네. 저 혹시 네. 말 잘 들리죠? 네. 네. 아까 강사님 그 시간 관리하실 때 3P 네. 바인더 그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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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P 바인더 그 사용하신 기간이 좀 궁금하고 제가 예전에 그 관련돼서 강의를 딱 한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듣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못한 1인이고 이게 그 하신 분들 보면 너무 거창하니까 사실상 보고는 이게 딱 막상 내가 이거를 실천하기가 되게 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지금 저 같은 경우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할 때 좀 기초적으로 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 과정도 있죠. 그럼 몇 년 되셨어요, 강사님은? 그럼 그 저는 2019년 19년. 예 19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강규영 대표님 책을 보고 독학을 하고 했어요. 근데 재미있어서 한 게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니까 "글씨 예쁘게 쓴다." 뭐 이렇게 "컬러 칠도 예쁘게 한다." 하다가 그 왜 바인더가 성과를 지배한다고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이란 네. 제목이 이해가 안 갔어요.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왜 성과를 지배한다는 걸까?' 예. 근데 제가 써 보고 나중에 이제 저도 교육도 다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투두 하루 그날 해당하는 투두만 적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같이 오늘 강의가 있으면 예전에는 그냥 강의만 적었겠지만 지금은 3P 바인더에 내가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틀 전에는 강의안을 만들어야 되고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그전에는 관련 책을 찾아봐야 되는 그 각각의 투두들을 쪼개서 바인더에 적기 시작하니까 그 루트만 잘 따라도 내가 오늘 있는 이 강의 놓치지 맞아요. 않고 펑크를 안 내더라. 예. 그러니까 그 투두들을 좀 잘게 쪼개서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바인더에 녹여내면 되게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가용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먼저였어요. 내가 시간이 어느 정도 할애되어 있는지 맞아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만 넣어야 되더라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꼭 굳이 뭐 3P 바인더나 무슨 뭐 플랭클이나 그렇게 비싼 걸 자꾸 선택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문방구 노트도 많아요.
대신 조건은 계획하려 하지 말고 먼저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록하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배치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옳은 부모 톡방 제가 이렇게 지금 700명 계셔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외부 광고를 이제 좀 줄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해놨더니 너무 많이 광고 올라와서 광고를 좀 줄이되 우리 효정 씨는 원효정 대표님은 하시는 교육을 우리 톡방에다가 많이 올려주세요. 아, 저 그 톡방에 안 들어가 있어요. 내 톡방에 안 들어가 있다고? 씨, 뭐야? 저 그게 그러니까 저를 초대를 안 해주셔서 난 그 방에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럼 사실 이거 내가 녹화가 되긴 잘못했- 하지만 내가 쓰레기네. 그래서 아니 녹화가 되고는 있지만 교수님이 저한테 부자세 강의라고 해서 저는 부자에 관련된 얘기. 아, 좋아요. 뭐 그래도 돼. 네. 근데 나중에 부모 자녀 내가 세미나도 그 얘기하셔야 저기 톡방에 초대를 할 테니까 네. 효정 씨가 하는 프로그램도 좀 여기 소개하시고 그다음에 뭐 무료 강의나 아니면 뭐 유료 과정이나 이렇게 같이 해서 같이 좀 효정 씨가 같이 운영을 하면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 좀 광고 올라가는 거 제가 좀 막고 대신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옳은 부모 톡방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뭔가 옳게 행동하는 것들을 좀 서로 피드백하고 매일같이 올리고 하는 것들 중에 저는 좀 감사일기나 아이들과 소통하는 지혜들을 좀 여기서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 또 부모님들의 자기 개발을 우리 원효정 사장님이 맡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뭐야? 그 표정은? 네. 네, 내가 알겠습니다. 예, 그 방보다 사람이 많긴 해요. 그런데 그러게요. 그 방보다 사람이 많긴 한데 제가 이제 요 방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에서 부자세 세미나를 오늘 187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몇 회인지. 예. 그러게요.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언젠가 또 오프라인에서 만날 것이고 그런다고 뭐 이 방을 없앨 건 아니니까 이 방 하시면서 우리 원효정 사장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해주실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럼 나야 너무 감사하죠. 그죠? 예. 자, 또 들으실 얘기 있으세요? 네, 물으실 거 없어요? 네, 좋습니다. 잘 오셨고요. 한 가지 얘기만 좀 드릴게요. 그 요즘 그 신문이나 뉴스를 보니까 50대 개인 파산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50대 개인 파산이면 여기 계신 분들과 저도 50대거든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얘기죠. 근데 50대 개인 파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소비예요, 소비. 또 하나가 기생 파산이라는 게 있어요. 기생 파산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아직 10대이잖아요. 조금 더 지나면 얘네들이 20대가 되거든요. 근데 20대 때 애들을 키워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30대까지도 집밥을 처먹고 다닙니다. 지금 40대 솔로 백수가 50만 명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애들이. 그러면 40대면 여러분들이 몇 세인 줄 아시죠? 70에서 80이에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20대가 되면 무조건 집을 내쫓아야 된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왜냐면 이 소비 파산이 뭐냐면 돈을 많이 써요. 되게 웃긴 게 50대 개인 파산 평균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1,500만 원이에요. 응? 여러분 1,500만 원에 파산이 됩니까? 왜 파산이 되냐면요. 독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생각하는 거죠? 나이 50에 이력서 들고 다니면서 직장을 구하는 일이 쉬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해요?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걸 갚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쓰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소비 파산의 85%가 자녀들의 쓸데없는 사교육비입니다. 이런 습관 좀 버리셔야 돼요. 엄마,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그러면요. 피아노 학원을 보내지 마시고요. 어플을 깔아서 피아노로 치게 만들어야 돼요. 혼자 놀게 만드셔야 돼요. 엄마, 나 배우 되고 싶어. 배우 학원을 보낼 게 아니고요. 혼자 연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죠. 여기서 사실 학원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학원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차라리 그 돈 갖고요. 우리 옛날에 여기 윤상숙 사장님 데려다 한번 들은 적 있죠. 차라리 애들 주식을 사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코인은 사지 말고요. 네, 차라리. 아니면 뭔가를 다시 다른 데에 투자하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생 파산, 소비 파산.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방학 때 제가 뭐 잠깐 오늘 마무리하니까 방학 때 우리가 지금 뭐 하죠? 우리 이 애들 이거 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이거 잠깐 열까요? 애들 캠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초중동 여기 화면 보이시죠? 초중동 자기계획 리더십 캠프를 25기인데 캠프 기간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합니다. 고등부 캠프는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하는데 온오프라인으로 할 겁니다. 온오프라인이 뭐냐면 2주 동안에 하는데요.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 그 다음에 중간에 저한테 코칭 받는 시간에 몇 개는 오프라인으로 둘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정청년 20대 캠프 교수님. 8월 1일부터 합니다. 카톡 화면이 보이는데요. 카톡 하면? 지금 이거 제가 띄우는 화면 안 보여요? 옳은 부모 커뮤니티 카톡 화면이 보이는. 잠깐만. 그거 맞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보여야 되는데. 자, 다시. 안 보여요? 아, 됩니다. 그죠? 예, 됐죠? 예. 그래서 이 캠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뭐 이 캠프를 보내고 안 보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여름방학은요, 학원 안 보내기. 그 한두 달 학원 안 간다고요. 성적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요. 그 성적은 개성적이 아닌 거예요. 그 2달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갔다는 것에 부모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건 걔네들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대학을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학원을 갑니다. 그런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20대가 됐는데도 또 학원비가 들어가요. 놀라운 건요. 20대 학원비는 엄청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50대 파산합니다. 제가 그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50대 파산 안 하려면요. 지금부터 자녀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다른 옆에 애들은 다 학원 가는데 우리 애들만 어떻게 안 보내요? 아, 좋은 생각. 다른 애들은 그 길 가라고 하고요. 우리 애들은 우리 길 가게 만들면 됩니다. 그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거 흔들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50대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벌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고요. 초중동 SPL은 학년이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되고요. 중3부터는 고등부 열정 캠프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 계속 신청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CS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고등부 열정 캠프입니다. 그러면 청년은요. 고등학교 3학년. 지금 고3부터 청년 캠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원효정 대표님의 병준이는 10캠 청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누굴 만나냐고요? 대학생 누나 형들을 만납니다. 애들 되게 웃기더라고요. 비전은 어디서 보나 그랬더니 누나 보고 봅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어떤 누나를 만날 수 있는가. 그죠? 그리고 청년도 이렇게 하니까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우리 옳은 부모 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일 스케줄 확인하시고 일단 먼저 아이들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합니다. 오프라인에는 저 만날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끝날 때 만나고 중간에 그룹 코칭을 할 땐 저랑 이제 오프라인을 만나고 그 외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고등부 열정 캠프하고 청년 열정 캠프는 저 말고요. 한 20명이 넘는 우리 1인 교육 과정의 멘토들이 함께 합니다. 그 멘토들이 전부 다 일일이 인터뷰 받아주고요. 코칭해 줍니다. 아이들이 누굴 만나야 되냐고요? 성공한 사람 만나셔야 돼요. 아이들이 누굴 만나냐고요? 오늘 우리 원효정 사장님 같은 분들 좀 만나야 돼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이 캠프에서는 동일하게 3가지예요. 첫째, 가치관. 2번째, 목표 관리. 오늘 배웠죠? 3번째, 인간관계. 다시 첫 번째, 가치관. 2번째, 목표 관리. 3번째, 인간관계. 여러분 이 3가지의 공통점 뭐다? 3가지 공통점. 사회에 나오면 다 필요하다. 취업할 때 이거 갖고 다 평가받습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 학교에선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원효정 사장님이 사명과 핵심 가치를 강의 중에 말씀하셨죠? 솔직히 그거요. 중학교 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중학교 때 해야 돼. 중학교 때. 근데 중학교 때 왜 그런 거 안 했냐고요? 국영수 학원 다니더라고. 그걸 우리가 답답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들 딱 요 기간 동안이라도 학원이 걸려서 캠프 못 보내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잘 됐네요. 학원에 얘기하시고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빼야겠다고 빠지세요. 그거 빠진다고 인생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 백수 돼서는 안 되고요. 30대가 돼서도 집밥 먹고 다니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거의 다 잘 맞췄는데요. 자, 제가 아까 추첨 마저 아까 못했던 분들 추첨을 좀 마저 제가 해드리고 오늘 좀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을 자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화면을 잠깐 띄워놓을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45분까지 돼 있는데요. 자 추첨 5분 더 하고요. 5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째 42번입니다. 42번 계세요? 홍혜진님, 규현이 엄마 들어오셨어요? 아까 들어오신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추첨이 되면 자리에 안 계시는군요. 네. 자, 오늘 떡이 많이 굳겠는데. 예. 자, 그 다음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 다음 갑니다. 26번. 26번 김진숙님. 부산의 김진숙님. 계세요? 부산의 김진숙님. 안 계세요? 네. 뭐 어쨌든 할게요. 네. 그 다음 겁니다. 네. 17번. 네. 17번 윤영아님. 서울에 9살 자녀 부모네요. 서울에 윤명아님 계세요? 계셔도 지금 숨고 계시는 건 아니죠? 예. 하여튼 제가 계속 가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28번입니다. 28번 서주훈님. 서주훈 사장님. 네, 네, 마이크 열고 한마디 해주세요. 자,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뭐가 기억나시는지. 네. 저는 원유정 대표님 1인 기업 하면서도 뵙고 싶었는데 일정 이제 못 뵀어요. 지금 오늘 살아오신 과정과 정말 열정으로 아이들 케어하시면서 정말 뜨겁게 살아온 과정이 제 모습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도 언어 치료를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1인 기업가로 가는 과정을, 그 과정을 원유정 대표님이 가고 계셨고, 그 뒤를 제가 밟는, 따라서 가고 있는 그런 그래요. 상황이라서 되게 가슴 깊게 많은 점 배우면서 가고 있고, 또 저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럼요. 할 수 있죠. 원효정 사장님 삼형제인데 서주훈 사장님 4남매예요. 엄마야. 엄마야. 지금 네, 큰애가 딸들 17살, 와. 큰애가 17살, 막내가 몇 살이에요? 4살이요. 이런 분들한테 박수 한번 줘야 돼요. 4자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야, 이런 분이 계시네. 좋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자, 대표님 열정 받아서 잘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콘텐츠 코칭 스쿨 8기 열심히 하고 계시는 1인 기업 사장님이세요. 자, 마지막 오늘 한 분만 더 23번입니다. 23번 태미령님. 안양에 사시는, 어머, 이 집도 넷이네. 중3, 중1, 초3, 6살. 난리야. 대단하세요. 태미령님 계세요? 마이크 좀 열어보세요. 옆에 있는 딸이에요? 걔가 몇째예요? 둘째 같다. 얘가 막내예요? 막내예요. 근데 네. 너 좀 이쁘다. 너 완전 이쁘다. 얘 완전 아이한테 이쁘다. 지금 소리가 안 들려요. 정말 이쁘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 말해봐. 자, 우리 태미령 사장님 오늘 들으시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한데 제가 아이들 챙기다가 시간을 놓쳐서 처음부터 못 들어가지고 네, 지금 저는 다시 어떻게 찾아서 들을 수 있지? 지금 그거 녹화본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쟤 이쁘다고 하니까 자세 딱 잡네. 너 완전 이쁘다. 너 약간 아이돌 같아. 너 춤 잘 추지? 네. 그렇지? 노래 잘하지? 응. 그래. 네. 아주 예쁜 언니가 있어. 서진이 언니라고 있는데, 너 거기 나중에 만나면 꼭 춤을 배우도록 해라,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분 해서 10분인데요. 일단 제가 추첨을 좀 드렸으니까, 제가 함께 떡과 책과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사진 한번 찍고 오늘 끝낼게요. 네. 오늘 빨리 또 끝내. 또 여러분들 나머지 또 집안일을 또 마무리하시겠죠, 그죠? 자, 안녕하세요. 부자세는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할 거고요. 둘째 주 토요일 날 하시고요. 톡방에서 일단 제가 다른 광고들 좀 맡고 우리 원효준 사님 초대해서 좀 새로운 좀 멘토링. 효정 씨 오늘 강의하신 원효준 대표님 많은 분들 만나서 코칭해 주는데 우리 오른붕어방 부모님도 좀 해주세요. 웃음으로 때우시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주실 거예요. 그죠? 저를 봐서라도 해드리고 좋은 강의 있을 때 많이 가서 듣고 자기 개발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과를 내는 자기 경영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1인 기업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오셔서 경영을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기 남궁원 사장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기시죠? 진천에. 네네, 맞아요. 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이번에 교육에 참여하시더라고요. 네네, 참여하고 있어요. 네, 잘해서. 오늘 원효정 대표님 얘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많이 들었던 분이어가지고, 그죠. 유명하셨어요. 네, 많이 들었고, 또 주변에서 아신다고 해서 그 새벽정원 책도 제가 선물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읽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는데, 근데 이렇게 짧은 강의로라도 한 번쯤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기회가 안 됐거든요. 네, 네, 오늘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리고, 좋았죠? 네네네. 스토리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네. 제가 볼 때 대단하신 것 우리 같아요. 남궁원 사장님의 스토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우린 다 그 스토리 갖고 있는 거니까. 자, 사진 찍고 제가 끝내고요. 네. 옳은 부모방에서 오늘 함께 얘기 못 나눴던 거 좀 한 줄씩 이렇게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요. 오늘 보니까 신청자보다 좀 더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네. 자, 웃어주세요. 아, 나만 웃는 거야? 네. 웃어주세요. 네. 자, 한번 웃어주시고요. 자, 하하하하 웃어주시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내일 주일이네요. 혹시 그 크리스찬이신 분이거나 성경을 좀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은 아닌데 성경에서 경영과 인간관계, 리더십을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주일날 아침 8시에 하고 있어요. 내일이죠. 내일 8시에 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잘 안 올리는데 오늘 옳은 부모 방에 제가 하고 있는 그 성서 리더십 톡방 주소를 올리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종교랑 상관 있냐고요? 종교랑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이렇게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너 진짜 이쁘다. 참 이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송영 사장님 옆에 따님도 참 이쁘네요. 네. 선생님, 저 따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들리시나? 네. 감사해요, 효정 씨. 네. 내가 지금 바로 초대할 테니까 들어와. 네. 가서 네. 바쁠 텐데 시간 있을 때마다 2집 살림 해줘. 알았죠? 네, 안녕. 너 이름이 뭐니? 너 완전히 너 엄청 이쁘다. 교수님, 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제가 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네, 걱정하지 예,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효정 씨. 어떻게 나가요? 감사해요. 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네. 나가.